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를 힘으로 종결시키고 마침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약 78년간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온 검찰청이라는 국가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정상화이자 역사적 개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고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을 지켜주던 사법 안정망을 무너뜨린 폭거라고 규정했으며 변호사 단체들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담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 원로 법학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가 국회 다수파에 의해 유린당한 날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오늘 미래와 희망 TV에서는 이제 현실이 된 검찰청 없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각계의 깊은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토록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왜 이 법안을 이렇게까지 강행 처리해야만 했는지 그 배경과 진짜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명분 뒤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수사 역량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 사건이나 다국적 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잡한 범죄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와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해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FBI나 독일 검찰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수사가 끝난 뒤 서류만 넘겨받게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법률적 검토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공소청 검사는 그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범죄 혐의가 명백해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은 범죄자들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수많은 새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공룡 경찰의 탄생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그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경찰과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13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인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없이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또 다른 권력, 비대화를 낳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무리하게 인신을 구속하려 할 때 영장 청구권을 통해 제동을 걸고 부실하거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마저 사라지면서 경찰의 제19 감싸기나 표적 수사, 함정 수사와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려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더 크고 무서운 괴물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사법 대혼란과 위헌 논란입니다. 당장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살인, 강도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 경제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범죄는 칼로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 수사해보니 거대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이권 다툼인 경우 그 사건을 누가 계속 수사해야 하는지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런 핑퐁과 떠넘기기 속에 수사는 지연되고 피해자는 사법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과의 정면 충돌입니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모순에 부딪힙니다. 민주당은 형식적 신청권만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의 인권 보장 정신을 무시하는 궤변에 가깝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법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며 만약 위헌 결정이라도 나온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복구 불가능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왜 이런 엄청난 후폭풍과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청 폐지에 사활을 걸었던 것일까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조급함의 배경에는 결국 정치적 생존과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차단이라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현재 진행형인 사법 리스크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사들을 둘러싼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여전히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살아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정권부터 끈질기게 수사가 이어져 왔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언제든 다시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고 오랜 기간 사건을 수사하며 노하우와 증거를 축적해온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킴으로써 이 수사들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세력을 위한 명백한 방탄 입법이자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여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덮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즉, 정권 차원의 더 큰 그림입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앞으로 정권의 임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력형 비리나 정책 실패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 의혹이 터져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대통령을 향해 제대로 된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존재합니다. 정권의 불편한 수사는 애초에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국가의 미래나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는 목적이 최우선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무시된 채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만이 관철된 것입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개혁이 아니라 아예 수술해야 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분명 과거의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과오가 있었습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과 과잉 수사 논란 등은 분명히 우리가 청산해야 할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루어진 방식은 개혁이 아닌 해체에 가깝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린 격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법이 더 이상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힘의 논리에 따라 언제든 바뀌고 무력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가기관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사회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힘있는 자는 법망을 피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법적 공백과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국가의 100년대계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오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앞으로 펼쳐질 사법 시스템의 혼란상과 그것이 국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중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혼란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